집합에서 일단은 첫째는 정의가 기본적으로 중요한데, 집합은 기준에 따라 대상을 구별할 수 있을 때 그 모임의 즉 원소들을 하나하나를 원소라고 하는데, 그거를 집합이다라고 정의를 해. 어떤 우리가 수학 개념을 배우든 정의는 중요한 거거든. 그럼 집합을 어떻게 표현하느냐면 이 안에 괄호 안에다 모아놓는 거야. 이렇게 중간 안에다 이 뭐 중괄호 안에다가 원소들을 모아놓는 원수인데, 원수는 이제 뭐 알파벳 문자일 수도 있고 뭐 나비일 수도 있고, 맞지? 그 다음에 어떤 이런 파이라는 어떤 원주율 기호일 수도 있고, 그거는 마음대로야. 이 안에 또 뭐 집합 기호를 의미하는 공집합 기호를 넣을 수도 있어. 이건 하나의 어떤 그림이라고 생각하면 돼. 전부 다 이런 것들이 다 원소야. 그 다음 집합 속에다가 뭐 이런 걸 넣을 수도 있어. 집합을 의미하는 1, 2라는 원소를 가지는 집합이다, 이거를 하나의 그림으로 찍어가지고 이 안에 원소를 넣을 수도 있는 거야. 집합 그림을 하나 찍어서 원소로 넣을 수도 있는 거야. 집합을 집합으로 가지는 그런 집합을 만들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집합이란 거는 어떤 대상들을 콤마로 구분하여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이렇게 원소를 나열하는 거를 원소 나열법이라고 하는 거야. 조건제시법 벤다이어가. 그래서 이게 이제 원소 나열법이고, 두 번째 거는 학교에서 좀 들었다 맞지? 그래서 조건제시법은 뭐냐면 얘도 똑같이 중괄호로 표시하는데, X 즉 어떤 원수가 x가 원수인 거야 기본적으로. 그럼 원수를 y로 정의하면 y로 바뀔 수도 있고, 원수를 x 플러스 y라고 정의하면 x 플러스 y라는 원수로 바뀔 수도 있어. 이 자리에는 그러니까 알파벳이 한 개 있을지 두 개 있을지 뭐가 있을지 루트 x가 있을지 몰라. 그냥 어쨌든 이 앞에 바 앞에 있는 애가 원수인 거야. 그리고 뒤에는 x가 누군지에 대한, 만약에 xy가 있으면 xy가 누군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거야. 즉 x는 예를 들어 만약에 자연수다 이러면 모든 자연수를 원수로 가지는 집합이니까 1, 2, 3, 땡땡땡 이렇게 표시하면 될 거고, 만약에 이거를 8의 약수다 이러면 8의 약수니까 1, 2, 4, 8이다 이런 식으로 약수만 적어 놓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X는 저거 4개. 그래서 이걸 이제 조건제시법을 예를 들어 원수 날법으로 바꿀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모든 원수를 다 원수 날법으로 바꿀 수 있는 건 아니야. 왜냐하면 예를 들어 조건제시법이 있는데 x는 뭐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적었어. 뭐 헷갈리니까 범위를 잡아버릴까 해? 이렇게 적었어. 자, 그랬더니 친구들이 이제 처음 배우면 뭘 적냐면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1, 2, 3 딱 적어놓고 문제를 풀려고 해. 그럼 틀린다고. 왜 틀리냐면 x가 원소인데 1부터 4 미만의 수야. 1 이상 4 미만의 수. 그럼 1.1도 되고 1.2도 되고 1.9도 되고 뭐 다 되잖아. 근데 왜 원수를 지가 3개만 딱 고정을 시켜놔? 근데 그 제가 알기로는 그 원소들은요. 네. 그 소수도 아니고 자연 정수였는데요. 아니야. 실수 부분에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모든 중3 이상부터는 실수를 다루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은 이거는 즉 무한히 많기 때문에 실수라는 것은 그 사이에 수없이 많은 수가 있거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즉 원소 나열법으로 표현할 수가 없는 수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수직선으로 1 이상 4 미만 이런 식으로 수직선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거나 조건 제시법으로만 표현해야 되는 거야. 근데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차이를 알아야 된다고. 여기다가 단 x는 정수. 자연수 또는 정수라는 조건을 주잖아. 네. 그러면 이렇게 고쳐도 되는 거야. 원수가 딱 3개만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룰 때는 실수 범위에서 다루기 때문에 수직선으로 그림을 그리는 게 맞고, 특별히 자연수나 정수 조건을 줬을 때만 개수를 카운트할 수 있으니까 그때는 유한집합이니까 이거를 우리는 개수가 제한된 거를 유한집합이래 해. 개수가 무한히 많은 거를 무한집합이라고 해. 일반적으로 개수가 제한되어 있을 때만 이렇게 원소 나열법으로 표시하거나 규칙성이 있을 때만 원소 나열법으로 무한집합이지만 표현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이거는 사이에 있는 수없이 많은 소수, 분수, 유리수, 무리수 다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조건제시법으로 표현하는 거지 원소 나열법으로 표현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야. 그러니까 집합을 이제 무조건 다 표현할 수 있는 건 아니야. 조건제시법으로 표현할 수 있는 놈이 있고, 즉 두 가지 다로 표현할 수 있는 놈이 있고. 이해되니 상황을?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상황까지 정확하게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집합이 뭐다? 기준에 의해 구별되는 것들의 모임이다. 근데 기준이 뭐냐 이거야. 키가 큰 사람의 모임. 이러면 안 돼요. 너무 안 많아요. 돼. 특정 지역이 그렇지. 있어야 돼요. 키가 우리나라에서는 뭐 한 170,
5 이상이면 좀 그래도 뭐 크다 이렇게 본다면 미국에서는 180 이상을 크다고 볼 수도 있는 거고 맞지? 또 농구 선수 입장에서는 키가 크다는 말을 2m 넘는 거를 크다고 볼 수도 있는 거잖아. 기준이 없으면 안 되는 거야. 예쁜 사람이 뭐예요? 예쁜 기준이 뭔데? 저기 이상한 나라는 목이 길쭉해야 예쁜 미인이야. 맞지? 우리는 이상한데 그게 약간 외계인 같은데 그래서 기준이 다르거든. 지역마다 나라마다. 그래서 기준이 명확해야 되는 거야. 예를 들어 뭐 이런 거는 기준이 명확한 게 집합이야. 즉 1보다 작은 자연수의 모임. 기준이 명확해. 선생님 1보다 작은 자연수 없는데요. 없어도 명확해. 그런 집합을 공집합이라고 하는 거야. 아무것도 없는 집합을. 불가능한 집합이니까 그건 맞지? 원수가 들어갈 수 없는 거야 그 안에는. 1보다 작은 자연수가 어디 있어? 맞지? 어쨌든 기준은 명확한 거잖아. 그 다음 키가 180 이상인 사람의 모임. 180 이상이면 되거든. 맞지? 180 이상이면 다 되니까 기준이 명확해. 높은 산의 모임. 안 돼. 돼요. 높은 정도가 뭔데? 2000m 이상 이렇게. 그렇지. 2000m 이상. 한라산보다 크거나 높은 산들의 모임. 한라산 높이를 이제 척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준을 잡아놨으니까 1950m거든. 그래서 그 이상 되는 산들의 모임. 자, 그런 기준에 의해서 구별된다는 말 이해되지? 그래서 추상적이거나 기준이 불명확한 건 안 되는 거야. 집합의 정의에서. 자, 그래서 집합의 정의는 기준이 분명한 구별되는 것들의 모임이다. 그 다음 원소 날법과 조건 제시법으로 표현할 수 있다 했습니다. 자, 이제 그 원소에 대해서 우리가 따지는데 일반적으로 집합은 대문자로 나타낼 거야. A 그리고 또 B. 원소는 소문자로 나타낼 거야. 예. 물론 글자로 나타낼 수도 있고 원소는 누가 되냐에 따라서 기호일 수도 있어. 파이란 기호일지 공집합 기호일지 아니면 집합에 사용되는 뭐 요런 기호, 요런 기호, 요런 기호, 또 요런 기호, 뭐 요런 기호 반대쪽으로 포함할 수도 있고 같다 기호도. 자, 집합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표현해도 관계없습니다. 근데 이건 다른 집합이야. 얘는 A가 B를 포함하는 거야. 얘는 B가 A를 포함하는 거야. 그럼 만약 얘를 바꿔서 이렇게 표현하면 얘는 B가 큰 집합이라는 뜻이고 얘는 A는 큰 집합. 그러니까 우리가 집합은 부동호같이 느낌을 가지고 있어. 즉 이 불원축이 큰 집합이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틀린 점은 뭐냐면 부동호는 같다를 표현할 때 우리가 등호를 넣어야 되잖아. 밑에. 이해되지? 크거나 같다 이러잖아. 맞죠? 집합은 이게 포함한다는 말의 용어인데 이 부호가 A가 B보다 크다는 말이 아니라 B랑 같은 집합도 될 수 있다는 말을 포함하는 말이야. 이 말이. 즉 A는 B랑 같은 집합이 돼도 되고 아니면 A는 누구보다 B보다 더 많이 있는 집합일 때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더 포함한다는 기호. 이 기호, 이 기호를 좀 읽는 방법을 배울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원소는 일반적으로 소문자로 표시하고요. 집합을 대문자로 표현하고 원수가 집합 안에 들어가 있을 때를 엘리먼트다 해서 영어로 엘리먼트를 ELEMENT라는 나왔지? 그래서 원소, 요소라는 뜻인데 이 자를 집합에서 이렇게 둥글게 기호화시켜서 이 자를 늘려서 엘리먼트입니다 라고 해서 즉 A의 small a는 엘리먼트이다. 그래서 속한다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속한다, 원소이다 라는 뜻입니다. 속한다라는 말은 원소이다라는 뜻입니다. 속한다. 내가 그 집단에 속한다. 나는 그 집단의 구성원이다. 이 뜻이잖아. 맞지? 그래서 이거는 엘리멘트 기호를 쓰는 거야. 자, 엘리멘트 기호는 언제 쓰느냐? 원소와 집합과의 관계에서 쓰는 거야. 그런데 나중에 이제 하다 보면 이런 일이 생겨. 이렇게 집합을 갖다 놓고는 집합 속에 엘리멘트이다. 이런 일을 벌이고 있었던 경우에 이거는 언제 가능하냐면 A라는 집합 자체가 나타내는 원소 날법 기호가 이렇게 중괄호인데 그 중괄호 속에 이 그림이 있어야 되는 거야. 즉 집합 1을 의미하는 그림을 하나 딱 사진 찍어서 넣어놓고 집합 속에 집합을 넣어놨을 때 이것은 원소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야. 만약 그냥 1이 있다면 1이 원소이다 이랬어야 되는 거야. 맞지? 그럼 이거 하나만 원소로 있다면 이때는 1은 원소이라고 하면 되겠니 안 되겠니? 1이 들어있어야 되는데 1이 안 보여. 집합 기호가 씌워져 있는 1이 있는 거야. 다른 거야 의미가. 그래서 이거는 원소가 아니라고 해야 되고 이때는 이 기호가 씌워진 놈이 들어있으니까 기호가 씌워져 있는 채로 원소이라고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일반적으로 원소는 쉽게 생각하면 그래. 바깥의 집합 기호 그 기준 하나 딱 잡아놓고 나서 그 안에 있는 모양 그대로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전에 사진이다 그림이라고 했어. 이 그림이 그대로 있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원소인 거야. 알겠어요? 이걸 하나의 그림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 1도 있으면 어떡합니까? 1이 있으면 1도 원소인 거야.
그다음 이제 나중에 부분 집합에서 배우는데 원소를 데리고 나가서 집을 따로 지어주는 거야. 예를 들어 내가 우리 집에 살고 있는데 이제 서울로 대학을 갔어. 그러면 엄마 아빠가 집을 따로 방을 따로 얻어줘 안 얻어줘? 얻어주겠지. 그래서 독립하는 거야. 그래서 원소를 데리고 나와서 나는 이제 독립을 한 거야. 그럼 새로운 집을 얻었어. 새로운 집합으로 독립을 한 거야. 이럴 때는 우리가 이거를 부분 집합이라고 하는 거야. 즉 이 원소 중에 일부분을 떼어내서 새로 만든 집합이다라는 뜻입니다. 부분 집합은. 그래서 우리가 이해를 잘해야 되는 게 A 집합은 예를 들어 자 이런 애가 있어. B 집합은 이런 애가 1만 있어. C 집합은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어. A 집합에서는 1이 A에 속한다 라고 한다면 참 거짓. 얘는 거짓이라고. 왜? 1이 속하는 게 아니라 이런 괄호 씌워져 있는 1이 속하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 그림이라고 했잖아. 이 그림 그대로 있어야 속하는 거라고 했지. 지금 이거는 괄호가 없잖아. 차이 알겠습니까? 네. 그런데 여기서 즉 이 1이 여기서는 속한다 이러면 이건 어떻니? 맞죠. 그대로 있으니까 참이지. 네. 얘는 1이 속한다 해도 맞아요. 참이고 괄호 씌워진 1이 속한다 해도 참이죠. 참인 거야. 네. 그 차이를 구분해야 돼. 그림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네. 그 다음 이제 나중에 배울 거지만 방금 전에 부분 집합을 설명했잖아. 요 원소를 데리고 나가서 집합을 만들면 어떻게 될까? 이 원소가 데리고 나온 원소, 이 그림을 데리고 나왔어.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 방을 얻어줘야 되겠죠, 이렇게. 그럼 이게 부분 집합이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그럼 이거는 집합이 됐기 때문에 나중에 A랑 포함되는 집합이다. 그래서 포함된다는 영어로 contain 기호를 써. contain. contain은 C자거든. C자는 엘리멘트가 기호에서 가운데를 뺀 거지. 이게 C자야. 이해됐어요? 부분 집합. 그래서 이거는 부분 집합이다 또는 포함된다라고 읽어. 아까 전에 이건 어떻게 읽는다고 했어? 원소이다, 엘리멘트이다, 속한다라고 읽어. 얘는 부분 집합이다, 포함된다라고 읽는다고. 두 개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따로 독립을 시켜주면 이거는 부분 집합이 되는 거야. 왜? 집합을 만들어줬잖아. 얘는 선생님 이것도 집합 만들어준 거 아닙니까? 자, 얘는 어떨까? 집합을 만들어준 거야? 원소를 그냥 그대로 데리고 나간 거야? 그대로 데려가. 그래서 이거는 속한다야. 그런데 이 집합에는 1도 있잖아. 그럼 이 1을 데리고 나가서 집합을 만들어주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겠니? 네. 얘랑 모양은 같지. 하지만 의미상으로는 어떻니? 선생님이 화살표로 표시해놨잖아. 부분 집합이야. 얘는 그대로 데리고 나온 원소를 말하는 1인 거고 얘는 1을 데리고 나가서 집합을 만들어준 거야. 맞지? 대상을 화살표로 구분을 했어 지금. C의 부분 그래서 집합. 이거는 어떤 부분 집합 C를 쓰는 거지. 그러니까 이 둘 다 있을 때는 이것도 맞는 거고 이것도 맞는 거야. 아무 말을 해줘도 되겠다. 맞지? 하지만 대상이 다르다는 거 알겠니? 이거는 이거를 말하는 기호를 가지고 쓸 수 있는 기호고 얘는 포함된다야? 그러면 1이라는 원소가 있었나 보네? 걔를 데리고 나와서 집을 얻어준 거네? 아 1이 있나 보자. 아 1이 있네? 그럼 이거 오케이 라고 할 수 있는 거야. 차이 알겠어요? 자, 이 집합에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다면 이건 맞는 거야 틀린 거야? B 집합에서는 틀린 거야. 왜? 괄호 씌워지는 1은 속한다는 원소가 있는지를 보는 거야. 자, 괄호 씌워지는 원소는 없어. 맞지? 근데 이 집합에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다면 자, 맞는 거야 틀린 거야? 얘는 포함된다지. 그럼 부분 집합을 보는 거야. 부분 집합을 볼 때는 이 괄호는 집을 얻어준 거니까 이 안에 거를 원수로 보는 거야. 그럼 1이 원수로 있는가만 보면 되는 거야. 이런 원수로 있다 없다? 있다. 있다. 그래서 이런 집합을 사용할 수 있는 거야. 알겠어요? 근데 부분 집합을 볼 때는 괄호 하나를 빼고 안에 거를 원수로 보는 거고 속한다를 볼 때는 이 괄호를 무시하고 그냥 전체를 통째로 그림으로 보는 거야. 그게 구분의 차이야. 자, 그래서 우리가 속한다의 의미에 대해서 했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읽어봐. 어떻게 읽어? A는 라지 A 집합에 속한다. 원소이다. B는 라지 A 집합에 속하지 않는다. 원소가 아닐 때는 속하지 않는다고 말을 하면 되는 거야. 아닐 때는 이렇게 옆으로 사선을 하나 긋는 거야. 네. 자, 그래서 집합은 대문자고 원소는 소문자다. 자, 그래서 3보다 작은 자연수의 모임. 기준이 명확하니까 즉 집합 맞고요. 실제로 구해보면 자연수라고 명확하게 줬으니까 1, 2만 구하면 됩니다.
큰 자연수의 모임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집합이 아니라는 거 알겠지? 네. 자, 집합이 뭔지에 대한 이해를 했고요. 자, 그다음 집합을 나타내는 방법 중에서 우리가 방금 두 가지를 했으니까 이거는 빼고 이제 벤 다이어그램은 이제 벤이라는 사람이 다이어그램은 그림, 도표를 말하는 거야. 아, 우리가 어떤 대상을 동그라미 안에 또 네모 안에 묶어서 요 안에 이렇게 넣어주고 아, 이거를 집합 A라고 정의하자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하면서 집합을 좀 쉽게 푸는 방법을 그림으로 나타낸 거야. 그거를 벤이 만들어낸 다이어그램 그림이라 해서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표시를 합니다. 이거 나서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뭐라고? 그래서 근데 처음에는 이런 생각을 잘 못했어.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서 겹치는 것도 표현하게 되고 그래서 그집합. 그런 것들을 이제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안에 있는 게 원소고 이게 집합 기호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다음 집합에서 이제 원소에 대해서 일을 하면 A 집합이 이렇게 1, 2, 3이 있어. 네. 자, 우리가 개수가 제한된 집합을 유한계의 집합이라고 하고요. 그럼 아까 전에처럼 A는 어떤 식으로 파이. 1, 2, 3화 점점점 이렇게 있거나 실수인데 부등호 범위로 줬어. 그럴 때는 개수를 셀 수 없으니까 무한집합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요. 네. 원소가 파이면은 무한집합인 거예요. 원수가 파이면이 무한집합이 아니라 이 파이는 무리수겠지. 네. 하지만 이거는 파이라는 원수를 한 개 가지고 있는 거잖아. 그럼 이건 그러니까 유한집합이고요. 카운트할 수 있잖아, 한 개라고. 그러니까 유한집합인 거지. 그래서 숫자가 무리수인 거하고 집합이 무한계인 거는 그건 집합의 원수의 개수를 세는 거니까 의미가 다른 거지. 근데 파이는 소수점이 끝없이 가는 무한소수지. 무한집합은 원수가 무한이 많을 때를 무한집합이라는 거니까 의미의 차이가 다른 거야, 그 두 가지는. 네. 자,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원소를 셀 때 어떻게 하냐면 집합 A를 딱 적고 원소를 카운트한다. 넘버를 세는 거야. 그래서 n자를 적고 넘버 A 집합의 원소의 넘버가 몇 가지 카운트할 수 있느냐 그런 뜻이 돼. 그래서 n을 붙이면 na는 A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옆에다가 숫자로 적으라는 뜻이야. 그럼 지금 원소가 딱 한 개지. 얼마야? 1 적으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렇게 해볼게. na는 자 na 더하기 nb를 구하라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자, A 집합을 줬습니다. A 집합은 0이고요. B 집합은 공집합하고 1 이렇게 있어요. 자, 이거 구해 봅시다. na는 얼마일까요? 0 아니고 1입니다. 0이라는 원소를 한 개 가지고 네. 있으니까 네. 이 경우 친구들이 맨날 0이니까 0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원수가 하나 있잖아. 0이라는 정수가 하나 있는 거야. 네. 그리고 이거는 원수가 몇 개일까요? 한 개요. 한 개 아니야. 콤마로 공집합. 구분돼 있잖아. 근데 공집합은 애초에 집합이 계속 집합이 없다고. 그거는 해서 B가 아니라 애초에 집합 자체가 공집합이면 N하고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세면 0인 거야. 왜? 공집합은 원수가 없는 집합이라고 정의했으니까 그거의 원소의 개수는 0인 거야. 근데 지금 이거는 공집합이 아니라 어떤 집합을 정의했어? B를 정의했고 B 집합 안에는 어떤 원수가 들어가 있니? 물으니까 공집합을 나타내는 기호 하나와 선생님 말했잖아. 그림이라고. 집합 안에는 전부 다. 공집합을 나타내는 그림 하나와 1이라는 자연수를 나타내는 숫자 기호 하나를 적어 놓은 거야. 두 개. 그럼 몇 개의 숫자 원수가 있는 거야? 두 개. 두 개의 원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은 뭐가 돼? 2가 되는 거야. 네. 그래서 1 더하기 2가 돼서 답은 아. 3이 돼야 되는 거지. 1 더하기 2가 왜 4야? 정신 안 차리고 아직 잠 들겠지? 아, 잠이 잘 깬 게 아니라 몸이 별로 안 좋아요. 지금.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어떤 고정관념을 버리냐면 네. 너희가 학교에서 들은 건 있는데 공집합은 원수가 없어 0이야. 거기에 집착을 해버리면 내가 문제를 풀다가 다 0으로 생각하고 집착을 해서 풀다가 틀려버려. 그러니까 문제의 말이 어떻게 바뀌냐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정확하게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야. 그러면 0이야. 맞지? 그러면요. 그 n 소가로하고 음. 이 중괄호 공집합 중괄호 소괄호는 0인 거네요. 저는 자, 구분해 볼게. n 소괄호. n하고 공집합을 나타내는 기호는 딱 두 가지야. 네. 딱 괄호 없이 그냥 동그라미 땡만 하는 거야. 네. 이게 공집합을 나타내는 기호야. 이거는 당연히 0인 거야. 그 다음에 n하고 괄호를 씌워놨는데 안에 아무것도 안 넣고 적거나 네. 이것도 공집합이야. 아무것도 안 적어야 돼 반드시. 그래서 이것도 0. 공집합의 개수니까 0이야. 하지만 n하고 이 안에 이렇게 동그라미 땡을 적어놓으면 이거는 뭘까? 이거는 1이야. 왜? 집합 기호가 있고 이 안에 뭐가 들어있잖아.
뭐가 들어있어? 공집합을 의미하는 그림이 하나 들어있는 거야. 즉 공집합 기호를 하나의 원수로 가지는 하나짜리 원소 집합일 거야. 차이 알겠어요? 네. 그래서 구분을 얘는 잘해야 된다. 1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공집합 기호만 보인다고 무조건 0 하는 사람들은 틀려버리는 거야. 쉽게 말하면 아까 전에 0 적어놓고 이거의 원소의 개수가 얼마냐 하니까 또 0 이런 거랑 똑같은 짓이라고 잘못하면. 이거는 원수가 한 개 있으니까 얼마라고? 1이라고. 알겠어? 네. 그래서 공집합과 빈 괄호는 공집합을 의미하는 거지만 공집합 기호가 집합 안에 들어있으면 이거는 이 집합 안에 공집합 모양의 기호를 하나 원소로 적어놓은 거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집합이 있어. 얘는 뭐야? 이거 뭐야? 집합에 사용되는 U는 유니버스 전체 집합이거든. 일반적으로 A, B 공집합, 즉 집합에 사용되는 기호들을 모아놓은 집합이네. 그럼 몇 가지가 들어있니 이 안에? 4가지요. 그러니까 원수가 4개 있는 집합인 거잖아. 유한집합. 맞지? 개수로 치면 유한집합일 거고 당연히. 자, 의미의 차이 알겠니? 네. 자, 그래서 우리는 자 공집합은 당연히 유한집합일까 무한집합일까? 당연히 유한집합. 유한집합입니다. 카운트할 수 있잖아. 0개 없다. 그것도 카운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집합도 유한집합이고요. 자, n 공집합은 0이라는 말 이해됐죠? 네. 그래서 이거는 공집합의 원수 개수니까 0개. 얘는 공집합 기호를 하나의 원수로 가지는 집합이네. 1개. 얘는 0을 원수로 하나 가지는 집합의 원수의 개수를 구하라는 뜻이네. 1개. 자, n은 이 뒤에 있는 집합의 원수의 개수를 구하라는 뜻이다라는 거 이해됐지? 네. 그래서 n이 붙으면 지금부터는 숫자로 바뀌는 겁니다. 이건 집합이 아닙니다. 네. 원수가 아닙니다. 그냥 숫자입니다. 얘는 개수를 의미하는 숫자로 바뀌는 거야. n이 붙으면. 네. 혹시 옥수수 수염차 있나요? 옥수수 수염차는 없어. 물 있나요? 물. 물은 있지. 물 한 잔 마셔가지고. 물 한 잔 마시고 와. 자, 그래서 뭐 첫 단은 어려운 내용 없지. 정의만 알면 되니까. 어려워요. 어려워 이게. 네. 자, 찾아보면서 문제 익혀보자. 집합인 것을 골라라. 원소를 구하라. 15의 양의 약수의 모임. 그죠? 그래? 특정. 그러면 약수니까 1, 3, 15, 5, 15. 3, 5 4개 찾으면 되겠다. 콤마로 구분합니다. 큰 정수에는 집합이 아닙니다. 크다는 기준이 뭔데? 9천, 만 이렇게 넘어가면 큰 거죠. 얼마보다 크다는 말 없잖아. 추상적인 거,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거. 네. 네가 생각하기에 9천만이 큰데 예를 들어 한 달 월급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 10,000원 받으면 월급이 10,000원이야. 월급이 시급이 아니라 월급이 네. 큰 거야. 네. 그러니까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집합이 아닙니다. 50에 가깝다. 기준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네. 가깝다라는 게 뭐지? 1차이라니까 가까운 거야? 아니야. 안 가까워 맞지? 네. 예를 들어 전 세계 인구가 뭐 8억 명이야. 예를 들어 네. 뭐 80억 명이야. 그러면 50명 오차다 이러면 오차가 아주 작은 거야. 지금 이 순간에 또 수천 명이 태어나고 있거든. 맞지? 그러면 그 오차 50은 별로 아주 가까운 수야. 그런데 내가 평균 학교 점수야. 근데 내 점수가 즉 50점이 만약에 떨어졌어. 그러면 이거는 큰 거예요. 조금 떨어진 거야. 많이 떨어진 거지. 큰 거예요. 맞지? 그러니까 100점 만점에 50점은 거의 반이 떨어지는 건데 엄청 큰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거. 가깝다 이런 표현은 불명확한 표현이야. 맞지? 근데 가까운 정도를 표현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50과 1 차이 나는 수 이러면 어떨까? 그러면 집합이 할 수 있죠. 딱 두 개지. 예. 49랑 51이랑 명확하지. 예. 그럴 때만 집합인 거야. 크다, 가깝다, 예쁘다 이런 거 아니야 절대. 예. 자, 그래서 얘는 집합이 아닙니다. 2차 방식의 해의 모임. 해는 풀면 누군지 나온다. 마이너스라고 딱 두 개지. 그래서 집합은 기억 리얼이고 표현 다 했습니다. 기호를 넣자. 5의 배수 집합이야. 그럼 A는 나열해 보면 어떤 수일까? 5, 10, 15. 무한히 가니까 점점점 이렇게 표시할게요. 무한집합. 자, 5는 속하나? 네. 엘리먼트니까 엘리먼트다 하면 될 거 있고 12는 엘리먼트가 아니지. 5분의 12 아니다 하면 될 거고 5의 배수? 아, 5의 배수라 말할 때 우리가 보통 자연수의 배수만 말합니다. 배수는 분수로 하진 않아요. 18도 안 되죠. 좀 아니다고. 30은 그죠. 원소이다 같지. 예. 보통 일반적으로 오른쪽에 큰 쪽을 우리가 수직선이 오른쪽으로 할 때 커지잖아. 그래서 특별히 무리가 없으면 오른쪽에다 집합 기호 큰 애를 적고 왼쪽에다가 보통 엘리멘트를 적고 엘리멘트 기호를 적을 때는 큰 쪽으로 이렇게 오른쪽으로 적어주는 편이야.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반대쪽으로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적으면 이거는 뭐야? 엉터리야. 왜 엉터리야? A는 원소고 집합은 A인데 왜 A에 집합이 들어가 있어? 이는 이상한 표현이지. 네. 하지만 A를 쪽으로 바꿔준다면 굳이 틀린 표현은 아니야. 맞지? 엘리먼트 기호를 반대쪽으로 적었지만 A가 왼쪽에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위치 때문에 이렇게 적어준 거야. 네. 알겠어요?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오른쪽에 대문자를 적고 왼쪽에 원수를 적고 엘리먼트는 이렇게 적어주는 게 일반적인 겁니다. 자, 10 이하의 소수 누구지? 소수니까 1, 2, 2부터입니다. 제일 작은 짝수 소수 2, 3, 3, 5, 7. 7, 그 다음에 11, 13인데 10 이하니까 네. 7까지만 적으면 끝나는 거지. 나타내어라. 이렇게 나타낸 거지. A. 그럼 얘는 어떻게 하면 되겠니? X 바 X가 12의 소수. X는 그렇지 10 이하의 소수 적어주면 됩니다. 네. 벤 다이어그램을 하려면 이렇게 하고 A 딱 A하고 적어주고 2, 여기다 3, 5, 7 적어요. 2, 3, 5, 7 적어주면 되겠네요. 네. 집합에 대해 다음을 구하라. 6의 양의 약수 유한집합이죠. 그러면 1, 2, 3, 6 될 거고 일단 구해놓자. 양의 배수니까 9, 18 무한히 가겠네. 네. 자연수로 있지. 네. 얘는 적어도 되겠네. 이건 2, 유한집합. 3, 4, 5는 안 되고 맞지? 네. 짝수 공집합. 짝수는 없어요. 없네? 뭐 아무것도 안 적어. 비워놔야 이렇게 돼요. 비워놔야 됩니다. 얘는 또 공집 기호 적으면 큰일 납니다. 0 적으면 큰일 나죠. 0도 적어도 안 되지. 당연히 여기 원수가 아닌데 공집합 기호도 적으면 안 되고 비워놓거나 뭐만 해야 돼? 동그라미 땡 하든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이거 또는 이거 중에 선택을 해야 되는 거야. 없으니까. 자, 유한집합은 누구야? 당연히 기억. A 기억이 어디 있어? 잘 보고 아, A 그 다음에 C. C 그 다음에 D도 유한집합이지. 비어있는 공집합은 원수가 없는 집합이니까 무한집합은 D. B만 되겠지. 자, 공집합은 D. D만 되겠다 맞지. 자, NA를 구하라. 이거는 숫자로 바뀐다 했지. 네. NA는 2, 4, 6, 8 짝수가 있네? 네. 10개. 그 다음에 NA는 실수?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되는데 실수가 어디 있어? 공집합이니까 0이라고 적습니다. 이거는 N은 개수 적는 거지. 그래서 없다고 공집합 적으면 안 돼. 네. 0을 적어야 되는 거야. 그렇지? 이 집합이 공집합이니까 공집합이 A인데 그 A의 원수의 개수를 적어라. 공집합의 원수의 개수는 0개. 따라서 숫자 0을 적는 거야. N 하면 무조건 숫자로 바뀐다고 했습니다. 얘는 X는 마이너스 2와 2 사이에 있는 정수다 맞지? 그럼 고쳐보면 마이너스 0, 1 이렇게 3개 있는 집합이지 원수의 개수는 얼마다? 3이다 적어야 됩니다. N은 원수의 개수를 적는 거다. 그래서 N을 구하라. 그 집합의 이제 기본적인 요령에 대해서 했고요. 이제 필수 이제 풀어보면 되는 거야. 네. 집합인 거를 골라라. 2개. 키가 작은 기준이 이상하네. 예쁜 이상하네. 혈액형이 B형 정해졌네. 네. 합격. 키가 근데요. 170에 가깝다. 이상하다. 3보다 크고 10보다 작다. 기준이 정확하다. 우리나라에서 예쁜 학생들을 모이면 되지 않을까요? 우리나라에서 예쁜? 우리나라에서 예쁜 기준이 뭔데? 딱 누가 이쁘게 생긴 애들 있잖아요. 그래. 어떤 사람은 고양이 상을 예쁘다고 보고 어떤 사람은 개상을 이쁘다고 하고 딱 보편적인 상에 딱 김태희. 그러니까 그게 추상적이라고 사람마다 다 다른 심사위원마다 다르니까 그래서 심사원이 누구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어떤 애는 예쁜데도 미스코리아에서 떨어지기도 하잖아. 예쁜데 왜 떨어져 그럼? 아, 미스코리아 더 나오는 이쁜 애가 있으니까. 미스코리아 나오는 애들 다 예쁘거든.
그럼 그 예쁜 기준이 얼굴만 예뻐야 예쁜 거야? 아니면 자기가 실력이 있고 또 이렇게 능력이 있고 또 다 할 수 있는 게 많은 팔방미인을 예쁘다고 하는 거야. 얼굴만 이쁜 사람이 그래서 미스 코리아에서는 얼굴만 예쁜 사람 뽑진 않잖아. 그러니까 맞지? 미스코리 안 봐요. 그래서 그다음에 뭐야 진선미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서 뽑게 되는 거지. 그래서 예쁘다는 게 예쁜데 뭐가 예쁜데 하는 태도가 예뻐? 그럼 너 진짜 예의 바르고 막 그래 잘해. 그럼 너 진짜 야 수업 태도 정말 예쁘다. 그럴 수 있지. 그럼 걔가 예쁜 게 왜 예뻐? 얼굴이 예뻐서 예쁜 거야? 아니잖아. 모범적인 행동이 예뻐서 예쁜 거잖아. 그러니까 예쁘다의 기준이 없잖아. 얼굴이 예쁜 학생 우리나라에서 얼굴 예쁜 학생 모임을 한 게. 그 얼굴 예쁘도 또 그것도 좀 어렵지. 그러니까 예쁘다 이런 말은 형용사가 들어가잖아. 너무 추상적이에요. 아니라고 하면 돼. 추상적이라 보면 돼. 다 빼면 돼 일단은. 얼굴이 예쁜데 얼굴이 예쁜 기준이 얼굴이 좀 노란데 예뻐. 눈썹이 배치가 이상해. 코가 배치가 이상해. 성형을 했어 안 했어. 뭐 이게 또 다 달라지잖아. 예. 그러니까 추상적인 건 다 빼면 돼. 그렇게 따지면 끝없이 생각을 해야 되고 일단 자 그래 봅시다. 4의 양의 배수 그럼 A는 뭐겠니? 4, 8, 12 땡땡땡 8의 양의 약수 그럼 B는 뭐겠니? 1, 나란히 2, 정리해뒀겠지? 4, 8. 1, 2, 4, 8 자 옳은 것은 1은 A에 속하나? 1 없잖아. 달라. 2는 B에 속하지 않는다. 속하잖아. 근데 왜 속하지 않는다고 해? 5는 B에 속한다. 없는데 뭔 속해? 6은 속하지 않는다. 맞아요. A에 6, 4, 8 4의 배수니까 6 없네. 맞네. 8은 속하지 않는다. 8 있는데 저거 보면 다 알 수 있는 거잖아. 맞지? 확인 체크는 네가 풀고 그 다음 원수 날부 조건 대치 원수 날부로 얘는 딱 보니까 10의 약수 아니니? 네. 따라서 x바 x는 10의 약수 이러면 되겠지. 네. 얘는 x바 3의 배수. x 어디 뒤에 있어. x바 x는 3의 배수. 그렇지. 무한집합인데 배수는 계속 가니까 x는 3의 배수 이러면 되겠죠. 얘는 뭐 1보다 크고 14보다 작은 짝수니까 조건 제시법이네. 네. 원수 날법을 적으면 되지 뭐. x는 2, 4 육, 쭉쭉해서 8. 14보다 작으니까 14를 넣으면 될까 안 될까? 12까지. 12까지 잘 봐야 되겠어 문제가. 말이 이게 말로 돼 있는 거는 한국말은 교묘해. 끝까지 봐야 돼. 작거나 같다한지 작은인지.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자연수. 자 보자. 1은 안 나눠지니까 이 자체가 나머지야. 그 다음 30 증가하면 되지 않겠니? 네. 4, 7, 10 근데 계속 가거든. 14, 점점점 이렇게 적습니다. 16, 맞지? 19. 자, 그래서 나머지가 하나 나오면 그부터 3으로 나눴다고 했으니까 항상 3의 배수씩 증가하면 되는 거야. 그 다음 이제 뭐냐 012라는 원수가 있는데 B집합을 새로 만들어서 우리가 나타내야 되는데 B집합은 조건 제시법으로 되어 있네. 근데 규칙이 뭐냐면 원수가 x 더하기 y래. 이번에는 x, y 두 개를 이용해서 원수를 찾아야 되네. 이게 원수인 거야. 대표 원수인 거야. 근데 이 원수를 어떻게 만들어내는데 자 조건 제시법 뒤에 설명을 보면 x라는 애는 a의 원수를 갖다 쓰래. 그 다음에 y도 a의 원수를 갖다 쓰래. 그럼 한마디로 012를 갖다 쓸 수 있는 거잖아. 정원수가 012 그러니까 012, 012니까 곱하면 총 9가지를 쓸 수 있는 거야. 네. 같은 걸 갖다 쓸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 9가지를 짝을 이렇게 세로로 배열해서 더해서 되는 수를 다 적어 놓은 거야. 그럼 더해서 나올 수 있는 수는 누구니? 0, 1, 2, 3, 4까지 나올 수 있지. 그래서 이 원수의 합은 누가 될 수 있어? 0, 1, 2, 3, 4가 될 수 있는 거야. 왜? 0을 갖다 쓰고 0을 갖다 쓰면 0이 나오잖아. 0을 갖다 쓰고 1을 갖다 쓰면 1이 나올 거고 0을 갖다 쓰고 2를 갖다 쓰면 2가 나올 거고 1을 갖다 쓰고 1을 갖다 써도 2가 나와. 어차피 원수는 중복된 거를 한 번만 적습니다. 그럼 제일 큰 거는 2를 갖다 쓰고 1을 갖다 쓸 때겠네. 그래서 제일 큰 애는 4까지 나올 수 있다는 거 이해되니? 네.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규칙을 주면 쓰면 됩니다. 이번에는 곱해서 만들으래. 그래서 곱한 수를 다 적어보니까 0이랑 곱하면 다 0이야. 그 다음에 1과 곱하면 1, 0은 0, 1, 1은 1, 1, 2는 2니까 1 나오고 2 나오겠네. 그 다음에 2를 두고 곱하면 4 나오겠네. 네. 3은 나올 수 없겠네. 그래서 제일 큰 수는 0, 1, 2, 4 이렇게 4개만 나오겠네요. 예. 자, 주면 규칙만 따라주면 돼. 계산을 살짝 하면서. 그 다음 자 무한집합 찾는 거야. 자 3n인데 n은 딱 4개밖에 없네. 그럼 4개 딱 넣어주면 3, 6, 9, 10이 4개 아니야? 그럼 이거는 유한집합이지. 9보다 큰 한 자리 올수래. 11. 9보다 큰 한 자리 올수. 아, 말이 안 되는데. 공집합. 그래서 공집합인 거죠. 네. 그렇지. 이건 유한집합입니다.
자, 1, 2 사이에 있는 기하 분수래. 되죠. 1, 2 사이에 있는 기하 분수. 이거 2분의 무한집합을 1. 갖습니다. 알지. 그와 2분의 1은 안 되고 2분의 3. 누구 되겠니? 그렇지. 기하 분수니까 약분이 안 되는 수는 다 되겠지. 2분의 3 될 거고 3분의 4 될 거고 그러니까 아마도 2만 안 넣으면 되잖아. 네. 그럼 5분의 6. 6 같은 거 될 거고 7분의 6 7분의 8 될 거고 다 됐네. 그러니까 무한집합. 딱 1칸수만 잡으면 되겠네. 약분도 안 되면서 맞지? 네. 그런 식으로 그럼 무한히 만들 수 있겠네. 계속 한마디로 어떤 꼴 n분의 n 플러스 1꼴로 만들면 이거는 1점 얼마거든 항상. 네. 그러니까 무한히 만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 답으로 선택해 주고요. 세 자리의 자연수는 100부터 999까지 정해진 거 아니야? 네. 그건 유한집합입니다. 개수가 많긴 하지만 맞지? 몇 개수는 몇 개? 100에서 99까지니까 두 개 다 들어가니까 뺀 다음에 1 더하면 되니까 딱 몇 개? 900개 되겠죠. 유리수. 자, 이거는 뭐야? 1과 2 사이 부등식의 범위 풀면 이렇게 되는 거 알겠니? 2차 부등식은 절대값 부등식이랑 해법이 같다고 했지? 두 건 사이. 그래서 인수분해하면 근이 누구누구 나오니? 1이랑 2요. 그래서 x는 1과 2 사이. 2차 부등식은 부등식이랑 해법이 같다고 했습니다. 네. 절대값이랑 해법이 같다고. 이건 두 건이 뿔마2 기준으로 뿔마2 사이니까. 네. 그래서 기억해. 2차 부등식 해법은 2차 항에서 양수일 때 절대값 부등식의 해법이랑 같습니다. 두 건 사이입니다. 그럼 두 건 사이에 있는 유리수라잖아. 그러면은 그래서 소수도 다 되니까 이것도 아까 3번이랑 같은 거지. 그러니까 예. 1.1, 1.01, 1.002, 1.003 이런 거 다 되니까 무한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두 수 사이는 수없이 많은 수가 있어. 유리수든 무리수든.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전에 자연수라고 조건을 주지 않으면 원수 날법으로 나타낼 수 없다고 했잖아. 우리가 정확하게 기준만 잘 학습을 하잖아. 어설프게 그냥 들으면 헷갈리고 어려워. 근데 정확하게 학습하면서 가잖아. 헷갈리지 않아. 룰대로 하는데. 그러고 나서 우리가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앞에 나왔던 내용이 풀다 보니까 또 아까 했던 내용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잖아. 맞지? 자동으로 반복 학습이 돼. 문제를 풀면서. 그래서 그대로만 따라주면 책 그대로만 따라가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념원리 교재가 상당히 잘 만들어져 있어. 자, 이제 보자. 옳은 것은 원수의 개수 세는 거지. 자, 어떤 집합이야? 0이라는 원수를 하나 가지고 있는 집합이네. 1이네요. 그럼 1인 거지, 그렇지? 이거요. 얘는 이거. 얘는 3 빼기 2니까 1 맞죠? 그렇지. 이거는 숫자로 바뀐댔지. 네. 집합을 빼는 거 아니야. 네. 숫자로 바뀐 다음에 3 빼기 2니까 1인 거야. 1이지. 1로 바뀌지. 네. 얘도 1. 1로 바뀌지. 1이 1보다 작다. 이런 말 하면 안 되지. 이게 거짓말인 거지, 맞지? 그래서 1 지금 더하기 0 더하기 1 더하기 2 얘는 1 더하기 0 더하기 공집합 개수니까 0이고 맞지? 더하기 1 더하기 얘는 1이고 맞지? 얘는 2고 4네요. 그래서 얘는 4가 돼야 되지. 그래서 옳은 것은 3번. 지금 3번이요. 그렇지. 얘가 3번이 되겠죠. 얘 지금 2로 고쳐놨으니까. 개수 구하는 거 이해되지 이제? 자, 연습 문제 쭉 있는데 약간 뭐 어려워지나? 아니야. 똑같아. 빠르게 풀 수 있습니다. 한 문제 1분 컷으로 풀어야 돼, 시험은. 보자. 집합인 것을 골라라. 10보다 큰 짝수. 이거는 기준이 정해졌지. 10보다 크다라는 기준. 짝수라는 기준. 오케이. 게임을 좋아하는 학생들이 뭐 말했잖아. 이게 형용사 이런 거 아니라고. 좋아한다. 좋아하는 게 어느 정도가 좋아하는 건지 몰라요. 1보다 작은 자연수의 뭐 기준이 명확합니다. 공집합입니다. 1보다 작은 수는 없으니까요. 우리나라 광역시 정해져 있습니다. 그 다음 30보다 작은 수 중에서 20에 가깝다. 20에 가까운 게 기준이 뭐야 도대체? 20.1인지 21인지 기억, 모르잖아요. 이것, 리얼 세 가지가 되겠죠. 자, 그 다음 집합은 뭐냐면 x가 있는데 x는 2k의 제곱 더하기 1이래. 어떤 식으로 x를 찾아야 되네. 근데 k가 누구지? k는 3 이하인 자연수다. 그래? k는 1, 2, 3 3개밖에 없네 그러면. 그럼 그 3개를 넣어주면 찾을 수 있겠니 없겠니? 그래서 a 찾을 수 있습니다. 찾아야 됩니다. 자, 1 넣으면 2 곱하기 1의 제곱 더하기 1이니까 3이고 원수가 2 넣으면 2의 제곱 4 곱하기 2 더하기 1 하면 얘는 9고 3을 넣으면 3의 제곱 9이 18 더하기 되니까 19 되겠네요. 그래서 원수 셋 다 찾았습니다. k가 3 이하인 자연수니까 1, 2, 3. 그 k를 넣어서 만들 수 있는 수가 x랍니다. 그래서 1, 2, 3을 넣고 찾았습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b는 누구야? 4로 나눴을 때 나머지래요. x를.
자, 3을 4로 나누면 나머지는 3이지 뭐. 9를 4로 나누면 나머지는 1이지 뭐. 4, 2, 8 하고 나머지는 1이잖아. 16을 4로 나누면 4, 4 3. 안 되고 4, 4, 16 하면 나머지 3이지. 3 그 있네. 있으니까 같은 건 중복해서 적지 않습니다. B는 원수가 두 개네요. 됐어요? 자, 이제 그 다음 뭐하니? 이거에 대하여 집합 B의 원수의 합을 구하라. 원수 두 개니까 합은 다 4. B의 원수의 합을 구하는 게 마지막 목적이었으니까. 그 다음 옳은 것은 원수 몇 개? 두 개. 두 개. 탈락. 최대 한 개. 1 얘도 1 탈락. 2 같습니다. 맞지? 이게 집합이 다르다고 해서 그게 아니라 이건 숫자로 바뀐댔잖아. 이것도 네. 이것도 2면 같지. 답 3번. 자, NA가 0이면 원수가 없다는 뜻이지. A가 이건 뭐야? 원수가 하나 있는데 네. 거짓말입니다. 공집합이어야지 원수가 없으려면. 이거는 3이고 이것도 2니까 3 빼기 2는 얼마? 1 돼야 되지. 숫자로 바뀐다고 했잖아. 원수의 개수는. 그 다음 공집합이 되도록 그럼 부등식 해가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요. 있으면 안 돼. 사이에 누가 있으면 안 돼. 실수니까. 그럼 해가 없어야 돼. 그럼 해가 없다는 말은 자 이거는 y로 고치면 그래프가 몇 가지 나온댔지? 자 공중에 떠 있는 거, 접하는 거, 두 점에서 만나는 거. 여기 때 두근이 알파 베타인데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두근 사이가 되는 거야. 근데 두근 사이에 이거의 y 값이 0보다 작거나 같은 애가 있으면 이런 애가 있으면 이만큼 있는 거야. 이 사이에 맞지? 그럼 이거는 공집합이 아니야. 근데 여기 동호가 들어가 있지. 얘 딱 하나가 0이 되는 점이 있지. 원수가 있는 거야. 이 원수 하나 때문에 하나의 원수가 있는 거야. 공집합 찾는 거야 우리는. 그럼 누구야 공집합은? 전부 다 0보다 큰 애들만 있어야 돼. y값이.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2차식의 판별식으로 해석해야 되는 문제야. 우리 항상 2차 부등식에서 항상 모든 실수에 대해 성립하거나 근이 누구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 판별식 그래프를 세 가지 종류로 걸어 놓는 거야. 네. 아래로 볼록한 것 중에서 이게 높이를 모르니까. 그럼 그 높이가 바로 뭐냐면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날 때 이게 y에 0을 넣었을 때 2차 방식에 두 근이 있는 자리야. 그리고 요 날개 쪽이 즉 y값이 0보다 큰 부등식의 해가 되는 거야. 즉 x는 알파보다 작고 베타보다 크다. 작자 큰. 절대값이 뭐보다 클 때 마이너스 2보다 작고 2보다 크다라고 하잖아. 그리고 이 아래쪽이 두 근 사이 x는 알파와 베타 사이가 두 근 사이다. 절대값이 뭐보다 작으면 즉 마이너스 2와 플러스 2 사이라고 하잖아. 해법이 그래서 똑같다고 했잖아. 맞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참수 그래프는 이 자리에는 방정식이 녹아있고 이 자리에는 부등식이 녹아있는 거야. 그럼 지금 이거는 2차 부등식 관련된 문제잖아. 그런데 A를 모르니까 인수분해해서 풀 수가 없잖아. 그럴 때는 반드시 이 세 개의 그래프를 그려놓고 생각하는 거야. 이게 Y인데 Y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데 그게 공집합이래. 그럼 이거를 만족하는 해가 없다는 뜻이야. 그러면 0보다 작거나 같은 해가 없다는 뜻은 자, 이 그래프를 보고 생각하는 거야. Y값이 전부 다 이렇게 점이 찍혀 있거든. 0보다 큰 애들만 있는 이런 그래프가 되는 거야. 얘는 0보다 큰 애들 잔뜩 있고 0 하나 딱 있어 높이가. 얘는 0보다 큰 애들 잔뜩 있고 0 두 개 있고 음수 잔뜩 있고. 그럼 0보다 작거나 같은 애가 공집합이 돼야 돼. 없어야 돼. 그러면 0보다 작거나 같은 애가 없다. 하나도 없어야 돼. 공집합이 됐으니까. 얘는 0보다 작거나 애가 많아. 얘는 0인 애가 딱 하나 있어.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은 애가 없어. 즉 이 그래프가 돼야만 공집합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뭘로 가는 거야? 판별식이 안 만나니까 허근을 가지는 거야. 그래서 판별식은 A죠. B의 제곱, 여기 B 역할 얘가지 마이너스 4AC 4A C는 4였나 방금? 그래서 이것이 0보다 어때야 돼? 판별식은 0보다 작아야 돼요. 그치 작아야 돼. 얘는 두 근을 가지니까 루트 안이 0보다 커야 되고 얘는 중근이니까 D는 0이어야 되고 얘는 판별식 0보다 작아야 되지. 그래서 실제 시험에서는 이제 이런 유로 문제를 많이 내. 판별식을 이용하는 2차식 문제 집합을 이용해서. 그래서 A제곱 빼기 16이 0보다 작다가 되는 거지. 그럼 이거는 두 근이 누구야? 플러스 마이너스 4지. 2차 부등식 15보다 작지? 그럼 절대값처럼 풀으라고 했지? A는 누구누구 사이? 바로 마이너스 4와 플러스 4 사이 이래버리면 되는 거야. 2차 부등식의 두 근을 구해서 그냥 두 근 사이로 가면 됩니다. 네. 그래서 누구를 구하는 거야? 개요. 정수의 개수지. 정수의 개수 구할 때 어떻게 일곱 구하지? 개, 일곱 개. 양쪽도 안 들어갈 때는 뺀 다음에 1을 뺀다고 했지. 네. 그래서 7개라고 해야지. 가운데 0도 있으니까. 어떤 식으로 문제 푸는지 이해되니? 자, 그 다음 이걸 만족하는 정수래. 이거 찾을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순서쌍의 집합입니다. 순서쌍을 원수로 하는 거야. 그러면 괄호를 딱 하고 순서쌍 한 개가 원수 하나인 거야. 자, 정수니까 누구부터 할까? 자, 1 넣으면 루트 24 아니지. 2 넣으면 안 되지. 4니까 루트 21. 3 넣으면 9니까 16 되면 되지. 뭔 아, 말이에요? 3,4 넣어서 성립하는 정수 찾아야지. 아, 1 넣으면 1이니까 루트 24가 돼야 되잖아. 루트 24는 정수 아니잖아. x, y가 둘 다 정수가 돼야 되니까 넣으면서 찾는 거야. 1 넣으면 얘는 루트 24니까 안 되고 2 넣으면 얘는 루트 21이니까 안 되고 3 넣으면 9니까 얘는 4, 4, 16이니까 그 다음 또 순수상이니까 자리 바꿔도 돼 안 돼? 돼요. 이것도 새로운 원소인 거야. 그 다음 부호가 바뀌어도 돼 안 돼? 돼요. 부호가 바뀌어도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내가 4개 x가 마이너스 3이고 y는 4여도 되고요. 그 다음 x가 3이고 y가 마이너스 4도 되고요. 그 다음 얘도 뭐가 돼도 돼? 순서 바꿔도 돼? 마이너스 4,4 바꿔도 됩니다. 맞지? 그리고 둘 다 음수. 이런 식으로 되겠지. 그 다음 둘 다 음수도 가능하겠죠. 네. 둘 다 음수인 것도 순서 바꿔. 그 순서 바꾸면 여기 이거 두 개 바뀌었잖아. 네. 이건 이 바꾼 거 이미 적어놨잖아. 네. 양수일 때 음수일 때. 그래서 이제 그거를 잘 이해하려면 우리가 원을 배웠잖아. 원의 방정식 배웠어 안 배웠어? 그래서 중심 배웠지? 반지름. 그럼 1사분면에서 제곱돼서 25되는 수 이거 두 개거든. 근데 이게 몇 군데 있니? 전부 다. 여기다 두 군데씩. 그래서 안 세봐도 그림을 그리면 4개의 사분면에 있으니까 8개가 되는 거지. 그래서 NA는 8이란 거 이해했니? NB는 몇 개일까? K 이하의 잔수야. 그럼 K 이하는 몇 개야? 뭐 5 이하면 5개고 10 이하면 10개지. 예. 그럼 K겠네. 이해돼? 예. 그래서 그게 25가 된다. 17개네요. 그래서 K는 17이라는 수가 된다고 알 수가 있습니다. 예. K 이하 자체가 이게 K가 아예 개수를 알려주는 말이잖아. 그래서 우리가 시키는 대로 개수를 구하라면 개수를 구하면 되고 원수를 구하라면 원수를 구하면 되는 거야. 그렇게 따라만 가면 문제가 해결된다. 서로 다른 세 자연수, 서로 다르라고 했습니다. 말을 항상 잘 따라야 돼. ABC는 같은 수가 아니고요. 자, B 집합은 즉 A의 집합에서 두 개의 원소를 즉 서로 다르다고 했으니까 같은 거를 두 번 사용하지 말고 즉 서로 다른 거를 두 개 선택해서 뭐한다? 더해서 만들어내는 거래.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 A 더하기 B. 자, 이렇게 만들 수 있겠네. 우리가 생각하기 이렇게 할게. 서로 다르니까 크기 순서대로 배열했다고 생각하자고. 이 알파벳 크기 순서대로 배열했다고 생각할게. A, B, C를. 그 정도는 문제 없거든. 어차피 서로 다른데 이제 순서대로 적었다고 볼게. 그러면 더해서 만들어내는 원수가 이거야. 그럼 제일 작은 원수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겠니? 가장 작은 거 두 개 더해서. 그치. A와 B를 더해서 만들어졌을 거야. 제일 큰 원수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겠니? 가장 큰 거랑 그치. 두 번째로. B와 C를 더해서 만들어졌을 거야. 네. 그럼 나머지 9는 어떻게 만들어졌겠니? 가장 큰 거랑 가장 작은 거. 이거를 더해서 만들어졌겠지.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얘가 6이고 얘가 9고 얘가 11이라는 사실이 구해졌다 왔지. 네. 이제 연립해서 풀면 되는 거야. 네. 자, 일단 1번씩, 2번씩, 3번. 3번씩인데 자, 두 개를 세로로 배열해서 하자. 가로로 하면 헷갈리니까 네. 배열하면 A 더하기 C는 9인데 자, 두 식을 빼버리면 B 빼기 C는. B 빼기 C는 마이너스 3이 되겠지. 네. 자, 이 식을 다시 아까 전에 요 C는. 식이랑 연립을 한 번 더 하면 되겠네. 네. B 더하기 C는 값이 11이다 맞지? 네. 자, 두 식을 더해요. 더해버리면 2B는 그래서 2B는 8 나와서 8, B는 4가 되고 B가 4니까 C는 7이 되겠지. 네. B는 4니까 A는 2가 될 거고 세수 다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어요. 자, 문제에서 원수 중에서 가장 큰 수를 구하래요. 7. 우리는 큰 수를 C라 넣었으니까. 자, 이런 식으로 즉 어떻게 더하면 제일 저 수가 나오지? 이 수를 줬으니까 생각을 하는 거야. 네. 이걸 딱 적어놓고 1등 그래서 이 크기가 배열되어 있다라고 생각하고 해야 문제를 풀기가 쉬워. 이게 누가 큰지를 모른다고 생각하면 풀기가 어려워져. 그래서 분명히 크기가 정해져 있을 거란 말이야. 서로 다르니까. 그래서 임의로 이거는 내가 크기를 놓아버리는 거야. 크기 순으로 배열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식을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거야. 네. 약간의 문제를 푸는 방법인 거지. 네. 이해됐지? 네. 자, 5분 쉬어도 돼요. 5분 쉬었다 하고 싶어? 네. 그래, 끊자. 응, 없어. 왜 일찍 왔어?